자, 우리가 지금 독송집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세 개의 경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조건경에서 부처님 연기라고 하는 삼법인이 존재하는 것 모두에 대한 원리라고 하면 이제 그 중에 특화된 내 삶에서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일까? 그 괴로움이 어떤 방법으로 줄어들어서 소멸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조건경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독송하고 의미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은 그 연기와 관련한 조건경에서 부처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이 연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공부하고 가야 하는 이제 몇 가지 보충경들을 함께 수록하고 있죠.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 경 연기경입니다. 연기경 기본적으로 연기라고 말하는 것, 빠띠자 사무빠다 연기라고 하는 게 무엇냐라는 정의해주는 경이지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또 너무 늦춰갈 수 없어서 오늘 경 두 개를 독송했거든요. 두 개의 경을 지금 다 좀 설명을 드리자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마침 우리가 지난번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잘 설명한 바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은 복습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불교 백일 법문 독성 및 개론 2-7 빠띠자 사무빠다 숫당 연기경, 삶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는 연기. 작년 5월 15일 날 공부했습니다. 자, 연기의 정의입니다. 연기는 12연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자라나는 조건관계입니다.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이어서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라는 12가지 지분을 가지고 생노사,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한다. 물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수비고운의 생노사에 이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생노사,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중생들의 삶의 근본이 되는 윤회한다라는 이 근본 괴로움이 있다면 그런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이 있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수비, 고운에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고 해서 생노사, 수비, 고운에 를 포괄하는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연기라는 말을 하면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서 자라나는 조건관계에다가 이어지는 아위짜야 뜨외와 해가지고 무명이 소멸하면 행들이 소멸하고 하는 그 소멸 관계까지를 묶어가지고 연기라는 정의에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전통적 해석이 그러하죠. 그러나 경은 분명히 연기라는 말은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무명으로부터 생노사에 해당하는 요 12지분,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 과정만을 연기라고 한다. 뭐 이어서 보게 되겠지만 그러한 조건들의 소멸을 포함하면 뭐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든가 또는 연기에 대한 사실에 들어맞는 관찰이라든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고요. 자, 그래서 연기를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삶의 메커니즘은 닦아 애의 형성 과정의 안과 밖으로 구분되는데, 밖은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 인식과 행위 하는 영역이고, 안은 마음이 몸에 참여 없이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이때 닦아의 영역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기는 과정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수에 이어 닦아의 과정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 애가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애에 대해 수와 닦아라는 이중의 조건 관계가 설명되는 것인데, 이것은 몸의 참여 여부로 구분되는 입체적 구조입니다. 이런 입체성을 선형으로 나타내기 위해 무명으로부터 12지분의 순서가 생기지만, 이 순서는 애의 이중의 조건의 입체 구조를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닦아, 즉 안의 영역에 무명과 행들이 있고 밖의 영역에 식 내지 노사가 있고, 안의 것을 앞에 자리시킴으로써 12지분의 순서가 결정됩니다. 이때 행들이 식의 조건이 되는 과정도 설명하였습니다. 유위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존재를 형성한 뒤 몸이 유지되는 삶의 과정에서 이 식이 순환적으로 지금 삶의 시작 자리에 놓이는 현상입니다. 한편 경은 연기의 조건관계의 소멸도 설명하는데,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로 시작됩니다.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로서 고멸의 시작을 지시하는 것인데, 이 표현은 무명과 애 그리고 촉처의 세 가지 조건에 적용됩니다. 무명과 애 그리고 촉처가 고로 이끄는 중심되는 조건이고, 동시에 고멸로 이끄는 중심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많은 조건에 대해 이 표현이 나타나는 경도 있는데, 수타니빠따의 두 가지 관찰경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지난번 101번문에서는 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넘는 시간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좀 간략히 요약해 봤고요. 요 정리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그저께 작업한 중에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책이요.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에 이어가지고 수행경들,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책을 지금 또 준비 중이지요. 또 법부님들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아예 요 책하고 삶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연기 메커니즘 그리고 수행, 이렇게 통합적으로 세 권의 책으로 아예 한 묶음으로 책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라고도 이제 의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관계를 보다 보니까 이 공부가 우선은 한 가지 딱 꺼내놓고 시작해야 할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닦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찌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것이 그 시작에 딱가가 있고 그 완성, 끝도 딱가에서 끝난다. 근데 이런 개념인데 딱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정말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세계 불교가 보완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유가 미치지 않는 사유 넘어 이제 번역하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뭐 그 자체가 뭐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해 가지고는 부처님 깨달음 가르침의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없죠. 다행히 2000년 넘는 세월을 격해서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가 정말 후대의 교재들을 다 배제하고 안경 벗고 맨눈으로 경을 보는 이런 시도에서 딱가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됐죠. 그럼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뭐 이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딱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이요 끝이다 라는 거다 보니까 딱가에 대한 개념이 먼저 선행하지 않고 공부 과정에서 딱가를 설명해 가는 일이 좀 물론 뭐 자세하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좀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책을 시작하면서 아예 첫머리에 딱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 개념을 찾았다. 딱가로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공부다. 라고 선제적으로 드러내고 책을 만드는 일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오늘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위대한 발견, 모든 것의 시작 딱가. 괄호 2000년 넘게 감춰져 있던 깨달음의 근본 자리.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딱가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찾아냈다라는 것은 위대한 발견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2000년 넘게 감춰져 있던 깨달음의 근본 자리. 이렇게 제목을 삼았고요. 6번 상류따 1번 범천의 요청경 등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데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 딱가 왓자로 이라고 말합니다. 위딱가는 위 딱가여서 딱가에서 분리됨인데 생각의 떠오름입니다. 그래서 생각 이전의 것이고 영역을 가지는 것이 딱가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애의 형성 과정입니다. 특히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고 몸과 함께하는 작용의 영역이 이성의 영역이라면 이성 이전에 작용하는 감성의 영역입니다. 자, 이때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 별표 쳤어요. 물질의 영역, 특히 뇌과학이나 인공지능 등 과학적 시도로서 접근할 수 없는 존재 고유의 특성을 제공하는 영역. 이렇게 있고요. 분석적으로는 1. 상에서 심으로 견해로 연결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2. 번뇌에서 무명으로 탐진을 거쳐서 소망애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라는 애의 정의에 따르면 번뇌, 무명, 애입니다. 자, 그래서 요 딱가라고 하는 것은 뭐 상심견해, 번뇌, 무명, 가래 요런 두 갈래로 구성되는 구성을 보여주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도경, 전도된 상심견해,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해서 무명과 가래, 딱가로부터 생겨나는 가래가 있을 때 그 가래의 근본에 무엇이 있느냐? 무명이 있다. 그러나 무명도 2차 인식에서 생겨나는 값이다. 그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근본 자리는 번뇌다 라고 해서 상심견해와 번뇌 무명 가래, 이런 두 가지 흐름으로 딱가는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딱가의 영역, 딱가와자로를 넘어서지 못한 중생의 삶은 전도된 상심견해의 과정에서 번뇌 무명 가래의 과정이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딱가와자로 깨달은 자의 삶은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의 과정에서 번뇌 없음, 누진, 명애멸입니다. 이때 애는 붙잡는 성질을 가지는데 알라야, 잡기, 잡음입니다. 그래서 애멸은 노음, 빠뜨니 싹가 또는 쉼, 오싹가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상은 행위의 재현을 위해 잠재하는 경향입니다. 태어날 때 전생에서 찾아오는 식을 맞이하는 명색에 담긴 몸의 경향으로 시작되고, 삶의 과정에서는 매 순간 행위의 결과로 잠재하는 경향이 더해지면서 행위의 재현을 이끕니다. 그래서 상은 생겨나는 과정의 측면에서는 잠재 성향 아누사야이고, 쌓여있는 몸통으로는 상인데 재현을 위한 작용성의 측면으로는 루, 번뇌, 아사와입니다. 번뇌가 상이라는 것은 맞지마니까야 121번 공의 작은 경이 말해주는데, 그는 용루에 속한 상은 비어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유루에 속한 상은 비어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무명루에 속한 상은 비어있다라고 분명히 안다입니다. 이제 불교 안에서 중생의 삶의 모든 것은 딱가, 그리고 딱가의 출발점에 있는 루, 번뇌, 아사와로부터 시작하고, 중생의 삶을 극복한 깨달은 자의 삶은 그 출발의 문제를 해소함, 즉 누진, 번뇌의 부서짐, 아사와 가야에 의한 번뇌 없음, 아나사와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완성이 번뇌다한 아라한입니다.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번뇌 다한 아라한, 번뇌가 다 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 네,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불교 공부는 그 출발에 딱가가 있고 그 완성에 딱가의 문제가 해소되는. 자, 딱가에서도 출발이 뭔가요? 번뇌에서 시작해서 가래가 만들어지는 딱가의 영역. 요게 출발이라면 이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애가 소멸한 그 중간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번뇌 무명 애의 중생의 삶이 불교 공부의 시작이고, 누진 명 애멸이 불교 공부의 완성 아라한이다. 네, 그 관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상태가 당연히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완성이죠. 그 아라한의 완성을 말할 때 바로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 번뇌 다한 아라한 이렇게 말할 때 번뇌가 다 했고 삶이 완성된, 이렇게 나가죠. 예, 시작도 딱가로부터 완성도 딱가의 문제의 해소로부터, 이렇게 딱가라는 것을
딱가가 중심이 되어서 부처님은 깨닫고 가르침이 설해지는데 너무 오랜 세월,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후대의 교재들에 의해서 딱가라는 개념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시작과 끝자리를 잃어버려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런 참 오랜 역사, 다행히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란 이름으로 후대의 교재에 배제하고 닉가야로 경으로 직접 경을 보는, 맨눈으로 경을 만나는 이런 공부의 결과로 딱가를 발견한 거. 이거 그대로 그야말로 위대한 발견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딱가. 요런 글을 제가 어제 적어봤는데, 조금 더 보충해야겠지만, 요 글로써, 요 글을 책의 제일 앞에 딱 제시하고, 딱가라는 여기부터 공부를 시작하자. 뒤에 가가지고 딱가를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 딱가라는 개념을 우리가 눈뜨고 공부를 시작하자. 요런 관점으로 적어봤어요. 자, 어쨌든 오늘 연기경하고 배우지 못한 자경 독송했지만 연기경 설명하는 걸로 오늘 공부는 마무리하고, 배우지 못한 자경은 내일 다시 독송 한번 다시 하고 설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본 내용에서 보면 애에 대해 수와 딱가라는 이중의 조건가계가 설명된다라는 부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암송에 의해서 전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입체적 구조를 설명할 수 없는 이 암송이라는 전승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선형으로 설명하고 암송해야만 했죠. 이제 그런데 그동안 이런 선형적으로 암송된 것이 그 안에서 이중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라는 걸 보완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여간 그것을 함께 발견했죠. 그래서 이어지는 다른 글들에서는 제가 이중적인 구조, 그래서 팔정도라든가 선상유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특히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특강으로 34번 선상유따 강의를 하면서 이중적 구조를 8 정도가 가지는 이중적 구조하고 연결해가지고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요 이중적 구조라고 하는 부분도 경을 공부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제가 볼 때 하여간 제가 하여간 메모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메모에서 이렇게 그냥 적었지만, 하나가 위대한 발견, 오늘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가 경을 포괄하는 관점으로의 이중구조, 이렇게 지금 메모를 하고 있는데, 요게 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최선이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자, 요렇게 독성직 공부 마치고 상류따니까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